많은 사람의 눈에는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저 노후를 위해 충분한 돈을 모아두는 일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위해 평생을 아끼며 살고, 또 어떤 이는 일찌감치 집을 마련해 임대 수익으로 노후 걱정 없이 편히 지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생활 형편이 나쁘지 않고 돈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노년의 삶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진 듯 표정은 어둡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시다가 결국 몸까지 점점 쇠약해져 웃음마저 잃어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많은 이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오로지 돈과 집 같은 물질적인 조건에만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형의 위기들인데 말이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부부가 따로 떨어져 보살핌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는 남은 생을 강제로 이혼당한 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효도가 최고의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고생한 것도 결국 노후에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온하게 살기 위함이었죠.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면 겉으로는 번거롭게 뭘 그러냐고 손사래를 치시지만 속으로는 깊은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상은 아름다워도 현실은 종종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효심으로 부모님을 모시려 할 때 문제는 부모님은 두 분인데 자녀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살거나 생활 환경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형평성을 따지거나 부양의 부담을 나눈다는 명목 아래 아버지는 아들네로, 어머니는 딸네로 따로 모시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하겠지만 당사자인 부모님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서로의 존재는 공기와 같습니다. 젊을 적엔 먹고 살기 바빠 배우자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도 늙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곁을 지켜온 반려자뿐입니다. 그 두 사람을 갈라놓고 각기 다른 공간으로 밀어넣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급진한 대접이 있다 한들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가두는 행위일 뿐입니다. 효심 깊은 자녀라 할지라도 수십 년의 묵언 속에서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은 자녀들 앞에서도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배우자 앞에서는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며 몸이 아프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지만 자녀 앞에서는 짐이 될까봐, 잔소리로 들릴까봐 밤늦게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효도는 안식이 아니라 소외된 슬픔만을 남깁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남몰래 눈물 짓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이 아니라 당신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믿는 그 단 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은 결국 혼자가 되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비극은 자식들 집을 전전하며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순번제 부양입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누구 한 명만 고생시키지 말고 공평하게 한 달씩 번갈아가며 모시자는 식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있어 환경의 변화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젊을 때는 이사나 출장이 아무렇지 않았겠지만 일은 여든의 나이에는 한 번의 이동이 온몸의 기력을 앗아가는 고역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내 집이라는 안식처 없이 떠도는 방랑객의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큰아들 집의 일과에 겨우 적응할 만하면 다시 작은딸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약봉지는 어디 있는지, 화장실 불은 어디서 켜는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들과의 생활 리듬도 맞춰야 합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미묘한 어색함을 부모님은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주방에 오래 서 있는 것이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 옷을 개어주는 것이 딸의 살림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워집니다. 씻는 것조차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지 미안해하며 부모라는 당당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손님처럼 살게 됩니다. 시간이 되면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하는 처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론 끊임없이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모두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자녀들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화려한 대접이 아니라 조심스러워할 필요 없이 마음 편히 발 뻗고 늙어갈 수 있는 정착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짐가방을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병상에 누워 오래 사는 것이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고통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결코 자식의 불효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현실의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효심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간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그 가족의 모든 근간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이 닥쳐오면 한 가정이 짊어져야 할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지극정성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지치고 돈은 바닥나며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새 가래를 뽑아내고 몇 시간마다 약을 먹여야 하는 일상은 간병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간병인을 쓴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간병하는 자식들 본인도 이미 5, 60대의 노년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와 손주를 챙기며 생업까지 이어가야 하는 이들의 마음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부모님 본인입니다. 한때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지쳐가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있으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상실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으나 삶의 질이 따르지 못하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연명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한 노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남해의 어느 무더운 여름, 공기는 눅눅하고 끈적였습니다. 김진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집배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다약볕 아래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편지를 전했죠. 우편물 가방이 몸무게보다 무거운 날에도 아직 다리 힘은 짱짱하다며 허허 웃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옥분 할머니는 학교 조리실에서 일하던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직후부터 남해의 낡은 기와집에서 가난하지만 단단하게 살림을 일궜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앉아 우롱차를 마시며 이웃 뒷담화를 나누던 소박한 저녁들. 슬아의 아들 승우와 딸 지수를 두었고 집은 좁았어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데 우리 둘이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일본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면 노후는 당연히 평탄할 줄만 알았죠. 은퇴하던 날 마을 식당에서 잔치를 벌이며 할아버지는 이제 난초도 키우고 장기도 두며 호강하며 살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각본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옥분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을 부치던 할머니는 갑자기 부엌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진호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직접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하지만 몇 달 뒤 할아버지 역시 과로로 혈압이 치솟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딸 지수가 내려와 아버지의 멍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들 승우가 거들었습니다. 차라리 따로 모십시다. 엄마는 저희 집에서 간병인 붙여서 돌볼 테니 아버지는 인천 눈안에로 가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알기에 짐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인천 딸네 집에서의 첫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해의 조용하던 밤과 달리 창밖의 차 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방은 넓고 에어컨도 시원했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사위와 어린 손주와 한 상에 앉았지만 할아버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휴대폰만 보고 사위는 형식적인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남의 집 마당에서 옥분 할머니와 차를 마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보니 베개릿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인천에서 석 달, 부산 아들네에서 석 달을 주기로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부산 근처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자식들의 일정이 맞아야 겨우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해도 할머니의 어눌한 잘 지내요? 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코끝이 찡해져 응, 잘 지낸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우리 집에서 석 달 계시고 다음엔 부산 승운회로 가세요. 아빠, 약은 여기 챙겨뒀고 옷도 다 넣어놨어요. 가방은 가벼우니까 혼자 끌 수 있죠. 아빠, 제가 다음 주에 회사가 너무 바빠서 같이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짐 가방에 옷이 몇 벌 들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금방 다시 싸야 할 짐이니까요. 딸네 집에서는 손녀방이 부엌 옆이라 새벽에 물 끓이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러웠고 아들네 집에서는 컵 하나만 깨트려도 며느리의 굳은 얼굴을 하루 종일 살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밤에 화장실 불을 못 찾아 헤매다 넘어져 무릎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아무도 깨우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설날 온 가족이 남해 본가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떼자마자 손주가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얘기 벌써 10번도 넘게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남은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문 앞에 홀로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우편물을 배달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라는 늙은 편지 한 통을 영구히 받아줄 집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남해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침대 위에 갇혔습니다. 아들 부부와 간병인이 교대로 돌봤지만 간병인들은 힘들다며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자식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우린 어떻게? 할아버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옥분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혼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빛 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했을 뿐입니다. 꿈속에서 함께 가자던 일본 여행은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에서 늙어가지도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지도 못했습니다. 남겨진 할아버지는
이제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군가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물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함께할 사람, 존중,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세대는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고생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해만 갑니다. 진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놓치고 있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명절에 안부 전화를 하거나 비싼 간병인을 붙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분들이 여전히 삶의 결정권을 가진 존엄한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빠, 여기가 제일 편하시죠? 엄마, 오후에 같이 산책 나갈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 내가 안심하고 머물 우리 집이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이 쓸쓸한 방랑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우리 자신의 미래가 외롭지 않도록 오늘 한번 더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병상에서도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은 삶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